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썼던 메모 한 장을 공개했어요. 이게 SNS에서 큰 화제였는데 보도는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전달해 드리려냐면 박원순 시장이 평소 그 비서들한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진보 언론은 일부러라도 보도하기가 되게 그죠? 곤란할 거야. 왜냐면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들은. 보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좀 봅시다. 자, 우리는 2차 가해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평소 업무 태도를 보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반성과 행동이라는 이제 수첩 메모인데 1번 이름을 정확히 외우고 자주 불러준다. 2번 이력과 가족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이해한다. 3번 비서실 직원들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 주체이며 각자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4번 가끔 불러서 고민과 걱정이 있는지 물어본다. 5번 본인의 발전을 위해 도와줄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돕는다. 아이고 참. 7번 말은 훨씬 따뜻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말투를 견지한다. 속상하다, 그죠? 읽으면 읽을수록. 8번 그렇고 그 다음 9번 스스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게 분위기와 구조를 만든다. 10번 일방적인 지시하는 관계보다는 함께 발표하고 상호 토론한다. 참. 아이고 MK 초이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기금으로 잘 쓸게요. 아이고 저 이 메모를 읽는데 콧잔등이 그저 찡해지는 게 저만 그래요 지금. 아 속상해. 이런 시장님을 그저 잃어버렸다. 그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참 힘들잖아요. 왜 직장 상사 참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직장 상사 만나면 정말 평생 함께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정말 이거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평소에 그냥 메모인 거죠. 이거 뭐 언론에 공개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평소 삶의 태도인 거죠. 그죠? 이게 이번에 미투 사건 대상이었던 여직원과 관련한 메모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평소 아래 직원 아무튼 비서실 직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평소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 여비서랑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그래. 그거는 나중에 수사 결과나 조사 통해서 알게 되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지. 이분은 원래 삶의 태도가 이런 분이었고 그렇게 우리 사회의 정치를 바꿔간 어떤 시민운동가 출신의 그죠? 우리가 전에 한번 가져보지도 못했던 유형의 정치인이라서 그 정치인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추모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가 무슨 2차 가해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민경국 이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올린 이런 거는 보도도 안 돼요. 한겨레나 이런데. 왜?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해. 구분하지를. 이거 조사 결과 언제 나옵니까? 경찰에서. 그래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 자기가 이제 전보 요청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민 전 비서관은 매 인사철마다 비서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검토하는데 이때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 이렇게 반박을 한 적이 있죠. 그분이 올린 글이에요. 메모는 기억이다. 존재 여부를 넘어선.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곁에 없지만 이 메모는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 그건 박원순 시장이 우리 곁에 지금 실존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메모 자체는 팩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한 이 SNS에 올라온 이 친필 메모 여러분한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짧게 가져왔고요. 나경원 이야기 좀 잠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짧게 할게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치인 나경원. 예, 초록바이님 반갑습니다. 자기 아들 논문 뭐 공동저자 이런 거 등재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서울대에서 결정문이 나왔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 당시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니었고요.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명했대요. 현직 의원이 아니었어도 미래 보험을 대비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계 은퇴를 하셨던 건 아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님. 현직 의원이 아니면 다야? 계속 그죠? 정치권엔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계에 복귀하려고 노력하셨고, 정계 은퇴하신 게 아니면은 현직 의원이 아니더라도 계속 보험성으로 계속 그죠? 옆에서 이런 걸 사람들이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더 날카롭게 그거를 거절했었어야지. 근데 변명하는 게 뭐야? 뭐 엄마로서 한 거였다. 참, 정치인 이전에 엄마로서. 아니 추미애 장관이 엄마로서 한 행동은 문제고 나경원 씨가 엄마로서 한 행동은 문제가 아닙니까? 왜 조중동은 조용히 해 이렇게? 한결의 경향 똑같이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엄마 찬스 아닙니까? 그럼 뭐 조국 장관 뭐 그 딸 뭐 표창장이랑 뭐 온갖 것들 뭐 그런 건 조국 장관이 장관 현직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추미애 장관 추미애는 뭐 법무부 장관일 때 그 아들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냐고 그게 다 아니 엄마로서 추미애 장관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디다가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직접 전화한 거잖아. 논문 저자한테 서울대에 나경원은. 근데 추미애 장관은 일반 민원실에다 전화했다라는 거냐. 일반 민원실에 전화하면 안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내일 당장 전화할 수 있는 건데 왜 나경원은 엄마로서 해도 되고 추미애 장관은 왜 엄마로서 하면 안 돼? 이런 균형 잡히지 않은 진보 언론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요. 조중동이야 원래 그러려니 하니까 우리가 이제 좀 면역이 돼가지고 흥분은 안 하고 그냥 그죠? 보는데 이 진보 언론들까지 균형 감각을 상실하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럼 다 지금 기자들이 추미애 장관 못 씹어먹어서 안달이야. 추미애 장관이
자기 이제 집 앞에 이제 뉴시스 사진 기자였나 봐요. 굳이 뭐 이런 걸 취재하러 와요, 집 앞으로. 아니 뭐 그죠? 법무부 출근할 때 찍으면 될 거 아니야. 법무부 청사 앞에서 출근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왜 집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굳이 사진 기자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좀 화가 났는지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렸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또 기자라서 여러분과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올리신 건 좀 심했다. 게다가 모자이크도 안 하시고. 네. 그냥 뉴시스인지 어딘지 전화하셔가지고 조처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여긴 사생활 공간이니까. 내가 아무리 공직자여도 내 출근하는 그 집 앞에서 그죠? 제대로 이렇게 화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나 창피하다. 나도 사생활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출근하는 모습은 그냥 법무부 앞에서만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이걸 왜 페북에다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기자로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우병우 수석 아까 그 변호사법 위반 어떻게 밝혀냈겠어요. 저 우병우 수석 그 집 앞에 거의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이 사진 기자처럼. 근데 저는 사진 찍으려는 용도는 아니고 우병우가 그죠? 무슨 뭐 자기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를 제가 알아내야 돼 가지고 그 차량 번호 따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한 일주일 동안 뻗치기 하면서 거의 뭐 그죠? 흥신소 직원처럼 그 우병우 그 압구정 아파트 거기에 거의 그 아파트 단지에 아유 저도 엄청 잠입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끝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뭐 겨우겨우 변호사법 위반 같은 거 찾고 탈세 차량 이상한 거 몰고 다니고 그런 거 찾아내는 겁니다. 기자들이. 그때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한겨레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흥신소 직원을 왜 한겨레가 푸냐 말이 되냐 니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적 있어요. 한겨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겨레에서 저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우린 흥신소 직원을 쓴 게 아니고 허지현이 흥신소 직원처럼 열심히 뛰어다닌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도 항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모자이크도 안 하고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퍽 하고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공익적인 어떤 그죠? 취재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 집 앞에 그렇게 있었던 건데 제가 그런 일을 만약에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유 저도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항의하면 됩니다. 장관으로서 나 사생활이 있는데 조심해 달라. 그러면은 뭐 그죠? 더 이상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페이북에다가 이렇게 쓰신 거는 그렇게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기자협회가 주장할 수 있는데 기자협회가 주장하고 있어요. 기자협회가 언론 자유 침해다. 그러면서 사과해라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은 기자라서 그런지 어쨌든 저도 예전에 우병우 수석 집 앞에서 겪었던 일도 있고 해서 약간은 이제 좀 뭐 기자협회의 주장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전 기자협회의 이중성을 좀 꼬집고 싶어요. 뭐냐면 이거 보세요. 윤석열 총장한테는 왜 조용하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집 앞에 예전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총장 인터뷰하려던 기자들이 있었나 봐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서울의 소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인터뷰하겠다고 찾아간 사람들을 업무방해 주거침해 혐의로 고발해갖고 검찰에 송치했대요. 서초경찰서가. 참. 이거 며칠 전에 올라온 기사예요. 추미애 장관하고 같은 날 있었나? 아무튼. 아니 왜 기자협회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이게 아니 페북에다가 누구 이렇게 기자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랑 이 사람들 형사고발해서 감옥 가게 만들려고 고발하는 거랑 이게 같습니까? 아니 기자협회가 흥분해가지고 언론자유 탄압이다라고 비판해야 될 건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죠. 안 그래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추미애 장관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에? 제가 무조건 기자협회 그 추미애 장관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에? 추미애 장관이 설사 부적절한 그렇죠? 글을 올렸더라도 기자협회는
균형감을 갖고 비례와 그죠?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비판하려면 같이 비판하든가. 왜 추미애 장관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못을 했다면 그죠? 언론 자유 침해는 윤석열이 훨씬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만 고소치하라 그러지? 추미애 장관한테만 페북 글 지우라 그러지? 윤석열이 됐건 한동훈이 됐건 이 사람들이 언론 자유 탄압하고 고소하는 건 기자협회가 한마디도 안 해. 저는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심지어 기자협회 회장이 저희 한겨레 선배예요. 저는 그런 거는 기자협회 편을, 그래서 제가 기자협회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선택적 비난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공직자에 대한 취재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좀 합리적으로 좀 같이 토론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기자협회 입장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입장도 이해가 아주 안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고민을 맞대는 사안이 왜 추미애 장관한테만 계속 해당되냐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왜 항상 어떤 문제 제기도 기자협회는 하지 않는가. 한겨레 기자도 심지어 고소했었잖아요, 하호영 기자를.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그런 그 균형 감각 상실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별사랑님, 그쵸, 지하 주차장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거 침입죄입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우병우한테 그죠? 벌써 고소당하고 남았겠네. 응? 저는 심지어 흥신소직원이라고 왜 그렇게까지 오해당했겠는데요. 제가 거기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진짜 그죠? 진짜 접착제처럼 붙어 다녔거든요. 압구정동 그 우병우 수석 아파트 단지에서 그 경비가 쫓아내는데도 몇 번 쫓아냈어요, 저를. 그런데도 기어코 다시 들어가서 안 나가고 무슨 이렇게 껌딱지처럼 발로 막 밟아서 뜯어내는데도 안 뜯어졌었다고. 지금 저는 뭐 에? 한 100번은 고소당했겠네. 응? 근데 무슨 지하주차장 이런 거 들어가서 인터뷰 시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해요. 우병우도 안 하던 짓이야, 이 사람아. 윤석열, 이 사람 진짜. 우병우 씨도 안 하던 행동이라고. 어떻게 기자가 인터뷰 시도하고 지하주차장 간 것만 갖고, 사람 감옥에 보내려고.